안녕하십니까. 고전 합격신학 국어 양철직 선생입니다. 고전 논문 선상단편 강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이 부분은 이제 전쟁 가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상 이제 전쟁 가사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직역하면 배위라는 선자, 배선자고 윗상자고 탄식할 탄자입니다. 배위에서 탄식한다. 이게 탄식이 정서죠. 내용을 쭉 전개를 한 번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이제 1592년에서 약 한 5년 정도를 임진왜란이 진행돼요. 1605년에 이 사람이 이 작품을 짓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전쟁은 그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 아직 전쟁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죠. 그래서 선조에 의해서 지금 부산진 쪽으로 해서 경계근무의 명을 하달받고 지금 부산진역에 내려갔고요.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이렇게 배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다 사실은 이제 전쟁 원인 제공자들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탄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무신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참석해서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와 그 다음에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흐름을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은 좀 차이가 나니까요. 좀 알고 읽었으면 좋겠다. 이랍니다. 카메라를 가까이 갖다 대니까 좀 그렇죠. 이제 팍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실세라고 시작됩니다. 자, 이 부분은 겸양적 표현이다. 겸양의 태도다. 제가 겸양의 태도라는 건 자신을 좀 낮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로 늙고 병들어서 뭐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경계 근무를 시키지는 않겠죠. 주사란 말은 통주사의 줄임말입니다. 통주사. 통주사란 말은 지금으로 치면 해군참모총장 정도 수준이죠. 보내실세의 주체는 누가 보냈겠습니까? 임금이 보냈겠죠. 임금님이 나를 통주사로 지명해서 어디에 보냈냐면 진동령에 내려보냅니다. 나려오니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행위의 주체는 화자죠. 자, 그래서 을사년이라는 연도고요. 삼하란 말은 여름이란 뜻이죠. 여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은데 저희가 12개월이 있는데요. 3개월씩이에요. 1에서 3, 4에서 6, 7에서 8, 9, 10에서 12 이게 춘, 하, 추 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개월씩이니까 여기다 다 붙이면 삼춘, 삼하, 삼추, 삼동이 되죠. 자, 지금하고는 달라요. 음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력으로 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름에 진동령 나려오니 관방중지에 병이 깊다 앉아 실랴 서리법이죠.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있겠느냐. 자, 이거는 어떤가 무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국지정의 자세가 드러납니다. 관방중지라는 것은 요충지, 자, 전쟁의 가장 중요한 지역에 내려와서 병이 깊다 한들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병이 깊다 해도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군인의 자세죠. 군인으로서의 자세, 우국충정, 우국의 정신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만은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대리로 옮기도록 할게요. 참 보기 싫으실 텐데, 그죠? 자, 그거 뭐 좀 죄송합니다. 이 상황이 이 정도로 할게요. 미안합니다. 이게 계속 기술적인 문제가 있네요.
일장금 비기 차고 병선에 구태올라. 일장금이란 말은 칼이죠. 칼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 이거 뭐 전쟁배죠. 전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전선에 구태올라. 여기 한자 나옵니다. 이 작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자가 많아요. 한자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삼인곡이라든가 두 작품이 송민곡이죠. 송민곡은 송미인곡이요. 이런 작품들은 고유어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었죠. 순수 우리말이 많죠. 자, 반면에 이제 이거 한자가 많으니까 끈얼련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기자는 기운을 얘기합니다. 기운을 떨치고 눈을 부릅뜨다 이런 뜻이죠. 자, 눈을 부릅뜨다 이 말 속에 뭐가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태도. 어디를? 대마도를 굽어봅니다.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보죠. 화자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어요. 화자의 태도가 나와 있는 눈을 부릅뜬 거죠. 대마도를 보면서. 여기서 뭐 심리 뭐요? 적개심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좀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태도를 토대로 해서 뭘 찾아라는 겁니까? 심리를 찾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죠. 선택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화자의 어떤 적개심이 드러난 부분이 등장한다. 있죠. 이 부분입니다. 여기 집목하여 대마도를 굽어보니 이런 부분들이에요. 바람 좋친 황후는 원근에 쌓여 있고 아득한 창파는 긴 하늘과 한 빛을 새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황운이란 말이 나오는데 황운은 누런 구름이란 뜻이잖아요. 누런 구름. 자, 그런데 문맥상 보니까 갑자기 누런 구름이 나올 리가 만만한데 이 누런 구름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전쟁 기운을 얘기합니다. 전운. 아직도 전쟁 기운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작품이 아닌 다른 작품 속에서 황운이란 말이 등장했는데 앞쪽 뒤쪽 배경이 만약에 뭐 가을이다. 그리고 풍성한 들판이다. 그렇다면 이런 배경을 토대로 황운을 얘기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누른 곡식, 다 익은 곡식이죠. 곡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 맞게끔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원근에서 멀고 가까운 곳에 쌓여있고 전쟁 기운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고요. 아득한 창파, 이게 풀을 창자 물결파자 풀은 아득한 푸른 물결은 긴 하늘과 한 빛깔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빛도 파란색, 그 다음에 뭐도요? 네, 바다 빛깔도 파란색. 수평선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거죠. 상황적으로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조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예, 진동역으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뭐합니까? 경계건물을 쓰는데 어떤 태도로 씁니까? 여기 집목하여 대마도를 굽어보고 있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해 가시겠죠? 예, 다음 장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고 미안합니다. 휙 바뀌었습니다. 또. 자, 요거는 이제 좀 장면을 줄이기위해서 이게 낫네요. 그죠? 예. 짧네요. 예. 자, 선상에 배회하며 고금을 사악하고, 자, 선상은 배 위죠. 배 위에서 배회하고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옛날과 지금을 사억이라면 생각사자 기억을 생각하고, 여기서 어리는 어리석고, 이런 뜻이 어리석고 미친 회포, 마음에. 자, 이제 나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게 이제 세 단락 정도가 다 뭐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전쟁 원인 제공자에 대한 원망이 드러납니다. 전쟁 원인 제공자. 자, 전쟁 원인 제공자를 셋으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누굽니까? 여기서 나오는 헌원 씨라는 사람을 원망하고요. 두 번째는 진시황이고요. 세 번째는 서불이라는 사람을 원망하죠. 자, 이 사람은 뭐 했느냐? 배 만들게 한 거죠. 배 만든 거죠. 이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가 전쟁의 이 배죠. 침략의 수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침략의 수단이다. 만약에 배만 없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전쟁 원인 제공자로 보고, 두 번째는 진시황인데, 진시황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로장생조 찾으란 명목하에 세상에 퍼뜨립니다. 그 중에 몇몇이 외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외를 만들게 한 원인 제공자죠. 외라는 나라를, 외를 만들게 한 거죠. 만든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진시황이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얘가 뭐요? 예, 외를 만들었다는 거죠. 건국했다. 그래서 이 건국을 했으니까 전쟁이 났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어리석고 미친 마음에 헌원시를 애다노라. 애다노라 원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망하다. 그래서 뭐 유감스럽다는 표현이죠. 대양이 망망하여 천지에 둘렀으니, 이 대양은 큰 바다가 망망하다 아득한데 천지에 둘렀으니,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 진실로 배 아니면 풍파 만리밖에 어느 사이 이자 뭐야? 오랑캐 이자입니다. 어느 오랑캐가 엿벌론고 엿볼 수 없다 이 말이죠. 풍파 만리라는 것은 자, 바람과 물결이잖아요. 바람과 물결이 있는 만리나 되는 거리죠. 먼 거리를 어떤 사방의 오랑캐, 여기서 사방의 오랑캐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예, 외죠, 외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전쟁에 발생한 거지, 이 헌원씨가 뭐 만들었게 배를 만들었고, 그 배 만든 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럼 전쟁이 유발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삼일하려 배 목기, 자, 배 만들기, 비롯한고 시작했는가? 뭐 때문에 배를 만들었느냐? 만세천추, 만세는 시간적 개념이죠. 오랜 시간 이런 정도죠. 오랜 시간 가없은 끝없는 큰 폐단 문제가 되어 큰 문제가 되어서 보천지하 이 하늘과 땅을 얘기합니다. 하늘 아래를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의 만민, 온 백성이죠. 온 백성의 원망을 깊게 하는구나. 자, 이런 한자는 기억해 두십시오. 정서를 나타내는 한자잖아요. 그죠? 원망이란 정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한자는 눈으로 보고 익혀 두셨다가 차후에 이런 한자가 나왔을 때 이런 정서가 드러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배에서 왔다 갔다 생각해 보니까, 자, 원망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헌원씨라는 사람이 원망이 되더라. 왜? 얘가 뭐 했기 때문입니까? 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배가 뭐요? 침략의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배가 없었다면 오랑캐가 어떻게 침범했겠느냐? 뭐 하려고 배 만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온 세상에 다 문제가 되게 만들었느냐? 원망을 깊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버 깨달았니 진시황이, 자, 두 번째 이제 원인 제공자를 비판하고 있죠. 누굽니까? 진시황이라는 사람을, 예,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진시황을 얘기하고 있죠. 진시황의 탓이로다. 이렇게 분철하면 탓이로다. 이렇게 되죠. 어저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감탄사 정도 됩니다. 이게 시류에 등장하죠. 아, 깨달으니 진시황이라는 황제의 잘못이구나. 이런 뜻이죠. 배 비록 있다 하나 왜 아니 삼기던들, 삼기다, 생기다. 여기서 뭐 만들다 뭐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죠. 왜를 아니 만들었던들 일본 대마도로 빈배 절로 나올런가? 자, 원망이 이제 왜가 없었다면 안 나올 건데, 네 말을 믿어 듣고 동남동녀를 그대도록 들여다가 해중 뭐예요? 바다 가운데 난당적을 기쳐도, 이 난자가 어려울 난자죠. 어려울 난자고요. 당 마땅히 당 적적자죠.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적을 기쳐두고 퍼뜨려두고 이 정도 되겠죠. 퍼뜨려두고
이렇게 쓰네요. 터뜨려 두고. 자, 봅시다. 여기서는 이 난당적이 문맥상 의미가 누가 되겠습니까? 왜죠, 왜? 왜를 가리킨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되겠습니까? 비슷한 의미를 가진 거.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대체로 이제 기억에서 미음 중, 지시하는 대상이 다르는 거.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뭐 이렇게 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통분한 수욕이 화하에 다 미났다라고 되는데, 화화란 말은 충국을 의미하죠. 충국. 주국에 다 미친다. 미치는구나. 이 정도로 해석할게요. 이거는 뭐 통자가 아프다라는 얘기예요. 아픔과 분노와 수치스러움과 욕됨이 중국에까지 미친다. 뭐 이거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도 있네요. 사자성어로 뭐 자업자득이다. 자, 두 번째 이제 원인 제공자를 누구로 보고 있는 거냐면 진시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뭘 만들었다는 거? 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배가 있다 하더라도 왜가 없다면 전쟁이 나지 않았을 텐데 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이 만들어졌다. 이거 뭐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억, 미음 나왔네요. 그죠? 같은 대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일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원인 제공자를 비판하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중력이 잠깐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단락으로는 중략된 부분은 서불이란 인물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이제 원인 제공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서불이 왜를 만들었고 그래서 전쟁이 났다. 이렇게 빨리 들어갔으면 괜찮을 텐데 빨리 안 들어가서 문제다. 뭐 이런 얘기잖아 이게. 서길 과거를 얘기합니다. 서길이란 말은 과거를 얘기합니다. 과거 옛날 옛날 주중에는 배 가운데는 배반이 낭자하더니 뭐 흥청망청 뭐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술상이죠. 술상. 반자가 밥상산자예요. 밥상을 얘기합니다. 잔자는 이 배자는 잠배자죠. 술상이 낭자하더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풍류를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배 위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었는데 금일 오늘 뭐 현재 뭐 이런 거죠. 금일 주중에는 대금과 장창뿐이라 대금 장창 큰 칼과 긴 창밖에 없더라. 이 두 구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구와 한편으로는 대조되죠. 배라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문장 형식이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가진 것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 가진 배, 이 배는 뭐야? 가진 그래서 주격조사죠. 다르다. 뭐가 다르다. 가진 것이 다르다는 거죠. 한 가지 배지만 가진 것이 다르니 그 사이, 그 기간에 우자 근심, 락, 즐거움,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다. 그렇죠? 배 위에서 만약에 술상을 넣고 풍류를 즐기던 시대가 과거였다면 지금 뭐예요? 전쟁 도구인 칼과 창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상당히 긴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CC로 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시간이 너무 길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2분 순서에서 다시 뒷장면 3부까지 가겠네요. 2부 뒷장면 한 번 더 가고요. 3부 순서에서 문제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잠시 쉬겠습니다.